이제 유산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산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책 속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뭐 긴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갖가지 유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은 이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뭐 내력, 뭐 가훈, 뭐 사상이나 이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국가 간의 식량을 만들어 온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국가 간의 언어, 종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책에서는 저희 나라 사례죠. 이제 1997년 대한항공의 비행기 추락 사고를 예를 들고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을 읽고 나서 공감도 많이 되고, 유교적인 문화, 불교적인 문화, 뭐 이런 동아시아 부분에 이런 문화적인 유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을 예시를 들고 있어서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을, 안 좋은 부분은 개선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조직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1997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비행기 추락사고 이후 내부 음성 녹음 파일이죠. 이제 파일, 사고 현장 등의 모든 정황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관제탑의 기계 고장, 그리고 레이더 목표물의 위치, 뭐 기장에 뭐 피로가 이제 좀 쌓여 있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뭐 기상 상황 등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유산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의사소통 문제였는데요. 이제 사고 당시 부기장은 사고를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부기장이 옆에서 이제 최초로 고 어라운드를 외칠 때 이륙했다면은 안에 타고 있던 승객 228명은 죽는 일이, 이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제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유교, 불교, 도교 등 사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요소를 받아들여서 발전해온 나라죠.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을 존경하고 굉장히 나이에 대해 나보다 높으신 분들을 예우를 갖추는 게 미덕으로 이제 자라왔고요. 또한 직장 다닐 때도 당연히 상사에게 공손하게 말하고, 부탁할 일이 있어도 직설적이지 않고 돌려서 이제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경향이 강하죠. 물론 이러한 대화법이 뭐 소설이나 영화나 뭐 이런 부분들, 은유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세련된 대화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1분 1초를 다루는 이제 현장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대화법인 거죠. 특히 방금 말했던 그런 뭐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은유적으로 기장님 뭐 지금 비행기 뭐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빨리 뭐 어떻게 지시를 하던가 뭐 스톱 기장님 뭐 이런 식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이제 위에서 설명한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 추락 사고 당시에 기장과 부기장은 이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고요. 부하 직원은 위험한 순간을 이미 캐치했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했지만, 상사의 심기가 불편한 걸 이제 고려해서 최대한 이제 돌려서 말합니다. 답답하죠, 벌써. 하지만 상사는 급박한 상황에 이제 그 뜻을 이제 제대로 이해도 못합니다. 피로가 쌓이고 뭐 이제 뭐 상황도 뭐 너무 번잡하고 이게 뭐지 뭐 이런 상황이 오고 옆에서 이제 말도 이제 안 들리는 거죠. 결국 추락하게 되고요. 이후 이제 대한항공의 새로운 경영자가 그 이후에 부임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외국 분이고, 이제 내부에 그분이 들어오자마자 공용 언어를 이제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바꾸는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게 강제적으로 환경을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율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집안, 국가 간, 인종 간, 그리고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뭐 고유의 언어, 분위기, 풍습, 뭐 여러 가지 유산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유산은
뭐 저희가 뭐 바꿀 수 뭐 있다고 내가 유산 좀 바꿔볼까 뭐 이런다고 바꿔지는 부분도 아닙니다. 뭐 어느 게 그리고 또한 뭐 어느 게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 나라의 뭐 유교 불교 뭐 이 도교적인 사상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세련된 언어 그리고 은유적으로 이제 고급 스킬을 뭐 고급 어휘력을 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문장이고 화법인 거는 분명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효율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때문에 이제 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보유한 이런 유산들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이제 메타인지를 길러야 하고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유산의 긍정적인 면은 어떻게 보면 최대한 취하고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은 아까 대한항공 그 사고 이후에 부임해서 뭐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는 이런 부분을 함께 사용해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뭐 이런 유연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 조직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최근에 뭐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기성세대, 이제 베이비 부머, X세대와 최근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성장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이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어떻게 보면은 유산적인 부분 그리고 유산 플러스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이 결합돼서 좀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제가 드린 말처럼 좋은 부분만 취하고 안 좋은 부분은 이제 뭐 서양이나 뭐 잘 나가는 업체들 그리고 외국계 회사들 이제 뭐 많잖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뭐 알리바바 등등 여러 가지 저희 나라가 이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웃라이어에 대한 책 리뷰와 제 의견을 모두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음 편은 아웃라이어에 이어서 바로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책인데요. 1만 시간의 재발견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희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